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저번에 시간에 이어서 사이클 훈련, 유산소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전반적인 수박 겉핥기식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심도 있게 더 들어가는 건 더 후에 심도 있게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 훈련과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은 꼭 유산소 운동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산소 운동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물론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좋진 않아요. 근력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유산소 운동에 가까운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 사이클 훈련으로는 심폐 기능이 향상이 되죠. 심장에서 펌핑이 되고 호흡도 최대, 개인적으로도 강습을 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심박계를 꼭 차고 연습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내가 최대 심박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보통 일반 스포츠에서 달리기도 마찬가지지만 최대 심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심박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폐 요 관련해서 기능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을 사이클이나 런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 봤을 때 평상시 가만히 있을 때 그 심장 뛰는 거, 맥박이라든지 이런 걸 재보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끔가다 의사들이 걱정할 정도의 심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이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고심박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의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감소가 되는데, 운동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운동 후에 계속 이 먹는 거에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 효과가 많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끝나고 났을 때 요거나 먹는 걸 좀 줄여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바로 뭐냐면 체중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체중 조절. 한마디로 인풋 아웃풋, 들어가는 거 소비하는 거, 먹는 거 대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많아지면 체중 조절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내가 만약에 1000칼로리를 먹었고 1500칼로리를 소비했다. 그러면 500칼로리가 마이너스 되니까 체내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쓰겠죠, 지방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지만 1000칼로리, 2000칼로리를 소비하고 우리가 3000칼로리를 섭취하죠, 운동 끝나고. 그게 체중 조절이 잘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살이 잘 안 빠지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야식을 좀 사랑합니다. 야식을 사랑하는데 야식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사이클 운동을 하면 높은 칼로리 소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거리를 타고 100km, 150km, 더도 말고 한 50km, 60km만 타도 평상시 운동 안 하시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칼로리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구력 증진은, 사이클 하면 지구력, 달리기 하면 지구력, 물론 달리기도 100m 말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달리기에서, 맞네요. 마라톤은 지구력,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거리를 타기 때문에 지구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되고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근력의 지구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런 건 늘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클 훈련과 근력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페달을 굴리는 순간 대퇴사부에서 사두에서 종아리를 해서 햄스트링으로 해서 둔근까지, 엉덩이까지 다 쓰죠.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말씀드린 대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엉덩이 근육까지 됩니다. 그래서 하체에는 굉장히 근육 강화가 되고 지구력 향상에 굉장히 효과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리는 짧은데 허벅지가 두껍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하다라고 얘기는 하는 편은 있지만 참 쓸모는 없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다리 쪽의 하체의 발달에 굉장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때는 저항 효과, 페달을 했을 때 저항을 통해서, 한마디로 마찰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어서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을 시켜주면 좋은데, 언덕길 오르는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업다운, 고도, 획고 차야 많은 걸 라이딩을 하면 할수록 또 운동에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도 굉장히 많이 돼요. 하지만
방법은 알지만 잘 안 하죠. 언덕은 힘드니까.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근지구력도 좋아지고 뭐든지 좋아져요. 하지만 우리는 언덕 하나 넘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 그걸 다 알고 근력 증강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근력을 증가하는 건 좀 빈도가 적어지고 증가보다는 유지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연세가 더 들어가면서 근력을 유지되는 게 조금 줄어듭니다. 증가되는 것보다는 유지 쪽이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쓰는 힘보다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번에 빵 하고 쓰는 힘보다 근지구력 꾸준히 유지하는 그 능력치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젊은 분들이 한 방에 쓰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스프린트 할 때는 뭐 나이에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쪽이 한 번에 쏟아붓는 그 파워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 얘기하면 이제 나는 나이가 있는데 굉장히 순간적이면 순간 파워가 좋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이에 봤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본인의 나이보다 10년 전에 그 파워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쉽지만 근지구력만 좋다. 파워도 뭐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파워만 좋은 게 아니라 근지구력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 훈련 시 주의사항 이게 꼭 중요하죠. 주의사항 안전하고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주의사항은 안전장비. 실내에서 할 때는 굳이 안전장비가 필요하진 않죠. 실내에서 삼창평로라든지 이 안전바가 있는 사이클 훈련을 할 때는 헬멧은 필요 없지만 밖에 야외에 있을 때는 헬멧은 안전장비는 가장 기초적인 거고 진짜 헬멧밖에 없죠. 헬멧밖에.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는 헬멧, 가드, 뭐 팔, 넥, 뭐 목보호대 뭐 이런 게 있지만 밖에서는 헬멧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이클은. 그래서 꼭 하시는 게 좋고 중간중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박계예요. 심박계 외에 이제 근력이라든지 몸의 이상 징후를 갖다 미리미리 체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고 가는 스포츠잖아요. 속도를 내고 가다가 내가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자칫 낙차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나서 굉장히 큰 찰과상이라든지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본인 스스로 알고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심박계를 차서 심장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이에 불문하고 심근경색은 나이 불문한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 본인이 하면서 본인 건강 상태를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예전과 평상시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 이거는 보통 제가 강습할 때 뭐 강습을 듣는 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분 섭취는 10분마다 만약에 속도계가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5km 알람이 돼요. 주행 거리가 5km 정도가 되는데 빠른 사람들은 5km를 7분 초반에 타기 시작해서 느리게 타시는 분은 뭐 10분 넘어서 이렇게 타고 하는데 딱히 내가 10분마다 맞춰서 물을 섭취를 못하니까 딱 알람이 뜨는 게 5km 기준이니까 5km 기준에 알람이 한 번 뜨면 물을 한 모금 정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벌컥벌컥 좋지 않아요. 휴식할 때는 모르겠지만 주행 중에 물을 먹을 때는 한 모금 정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은 좋지 않아요. 그 정도 꾸준하게 먹어주면 어느 순간에 갈증이 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위가 팽창을 해서 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섭취를 조금씩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10분에 한 모금 정도 또는 두 모금 정도. 그리고 무리한 훈련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훈련을 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언덕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자신의 파워를 최대치로 올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간혹 가다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것 같기도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실내나 정해진 공간 내에서는 조금 오버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지만 야외에서 야외 트레이닝 시에는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오버할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무리하게 되면 고개를 처박습니다. 전방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고개가 자연적으로 숙여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고개가 숙여지고 전방을 보지 못하고 앞사람과 충돌을 하거나 장애물에 충돌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훈련과 시스템 기술. 요즘은 진짜 스마트 자전거도 있고 인공지능 코칭도 가능하고 가상훈련. 이거는 스마트 자전거에 대한 얘기겠죠. 스마트 자전거를 통해서 GPS 속도계 심박 탑재한 스마트 자전거 훈련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그냥 평로라 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주이프트나 이런 게 있고 인공지능 기반 코칭 시스템을 갖고 이거는 전문적이니까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냥 체계적으로 스마트 로라를 가지고 자전거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로라의 가상현실을 가지고 훈련을 하거나 그게 안 되고 기초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린 게 평로라예요. 평로라 중에 가장 유명하고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삼창 평로라가 있는데 삼창 평로라를 통해서 올 겨울을 나신다면 지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페달링에 대한 이해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의 기본이 페달링이 완전히 나한테 숙지가 되고 안정적인 페달링이 되면서 파워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심박 조절 이런 게 다양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한 그런 훈련 방법도 좋겠지만 평로라를 통해서 자기 기본기 자전거 컨트롤하는 능력을 기본기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동호인 분들은 그래도 나는 드리프트가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평로라 위에서 많은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봤을 때 우리도 어떤 심심할 때 드리프트나 이런 거 하는 거 좋고 근데 평상시는 아카데미나 이런 데에 가서 평로라 위주로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편과 2편 이렇게 1, 2편으로 나눠서 사이클 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뭐지? 라고 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입문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뭐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페달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지금까지 1편, 2편은 그냥 요런 목차에 대한 설명 이런 간략한 설명이었다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통해서 자전거를 통해서 근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몸이 밸런스도 좋아지고 컨트롤 능력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니까 좋다는 걸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